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민사보전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파산, 면책, 뭐 개인회생 이런 얘기를 다음 주에 하면서 아마 다음 주에 마치면서 종강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민사 집행에 이어서 민사보전이라는 이런 내용을 익히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 이런 개념을 이해했죠.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6개월부터 2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는데, 만약 승소를 하더라도 그것에 따른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질까 봐 미리 이 재산의 보전 조치를 취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민사보전이라는 절차에는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두 가지 개념이 일단 떠오르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게 일반적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하다가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을 받아서 미리 보전한다, 확보한다 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전 절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확정된 판결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강제 집행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재산은 다 없어져 버렸다 하면 그 단계에서 허탈해지는 거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뭔가 흐트러뜨리면서 없애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걸어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에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보전 처분을 받아서 걸어둔다, 이런 개념을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내가 뭐 한 1,000만 원 받으려는데 뭐 재산이 뭐 1억짜리, 2억짜리 뭐 해서 뭐 한 100억대 재산이 있고 막 그런 물건도 막 한 20건씩 있고 하는 거라면 보전 거기에다가 건다라는 것을 상정할 필요는 굳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전 처분을 걸려면 자기가 돈 받을 채권이 있는데, 피보전, 보전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의 이 재산이 별게 없다든지 아니면 빼돌릴 위험이 있다든지 뭐 이런 보전의 필요성, 이 두 개가 보전 처분을 받는 데 대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 같은 것에서 지금 보전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받을 지금 돈이 내 주장상 맞다면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실제 실효성 있게 하지 못할 상황에 가는 이런 상황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돼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1,000만 원 받으려는데 막 재산 한 20개 막 부동산 큰 덩치로 막 1억, 2억씩 해서 막 100억 정도 있는 사람한테 1,000만 원 이거 나 못 받을지 모른다, 이런 말을, 그런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1,000만 원 받으려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이 뭐 한 1,500만 원짜리 뭐
보증금밖에 없다든지, 그나마도 또 다른 막 채권자가 있는 듯한 상황으로 이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막 되게 힘든 이런 상황이라든지를 나타냈을 때는 예를 들어 그 1,500만 원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전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져야 전체적으로 이 가압류 등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그럼 우리는 주로 이제 이 금전적인 금전채권, 우리는 금전채권에 대해서, 즉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주로 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이 돈 받을 금전적인 채권을 전제로 자기가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승소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을 한다.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 보전 절차라는 거는 보전 명령이 내려지고 요것을 집행을 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이제 집행이 돼서 묶어둔다. 이런 개념으로 판결 절차처럼 보전 절차도 이 명령, 판결처럼 명령을 내리는 절차와 집행을 하는 절차로 보전 절차도 두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다만 판결 절차처럼 이게 확실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보전이라는 것은 긴급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두 절차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지만 일단 보전을 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에 그 명령의 전제로 집행이 들어간다라는 두 단계가 있긴 있는 거예요. 보전 절차에도. 그런데 보전 명령을 내리는 판결과 대칭되는,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한다라는 것처럼 이 보전 명령 자체를, 명령이란 말을 쓰는데 실제는 결정이에요. 결정. 그 재판의 종류는 결정인데 보전 명령, 즉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거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그게 집행이 돼서 이제 묶이는 거예요. 채무자 재산이 묶인다든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을 금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되면서 지금 묶이게 되는 건데, 그 보전 명령과 보전 집행이 밀접하게 여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전 처분은 보전 명령의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는 재판, 즉 보전 명령에 관한 절차와 발령된 보전 명령의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그 내용을 실현하는 민사보전의 집행, 즉 보전 집행에 관한 두 가지 절차로 나뉜다. 다만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보전 처분, 예컨대 부동산 또는 채권에 관한 보전 처분이 그런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이 보전 처분의 신청에서 그 신청은 동시에 집행까지도 신청하는 것으로 병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 신청까지는 하지 아니한 채 보전 명령이 내려지면 그것과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이런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여기도 재판에 해당하는 거와 그 집행에 해당하는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등등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또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가압류는 이 금전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근데 민법상의 동산으로서의 그것은 여기서는 유체동산이라고 하고, 채권도 이런 집행법 보전 이런 절차에서는 동산급으로 우리가 불러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는데 동산 속에 유체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금전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이라든지 채무자의 동산, 유체동산이라든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그럼 가처분은 그럼 뭐냐?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 가처분은 이 금전채권을 가지고서 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겼어도 이 물건이 지금 딴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를 넘기지 말아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점유에 대해서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받고자 하는 싸움을 거는데 이전 등기에서 판결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고 시작해요. 그래서 가처분에는 크게 점유를 이전하는 금지시키는 가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갖고 거는 게 아니라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갖고 그것을 나중에 이겼을 때 실현하기 위해서 미리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점유를 이전받아야 되는 소송을 하고 있을 때 그 점유를 딴 데 넘기면 안 된다라고 걸고 시작한다든지 자기가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딴 데 처분하면 안 된다라고 걸고 시작한다든지 그러니까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갖고 거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의 인도 청구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특정물 급부 청구에 있어서 사용하는 가처분이고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거는 거예요. 자기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그게 뭐 대여금이 됐던 매매대금이 됐던 손해배상이 됐던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해서 나중에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이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미리 보전한다라는 의미에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 부동산이면 부동산, 유체동산이면 유체동산, 채권이면 채권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건다라는 거예요. 주로 소송을 하기 전 단계에 거는 게 일반적이지만 소송하면서도 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걸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소송하다 보니까 이 보전의 필요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럼 그 단계에서라도 걸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은 소송 제기 전 단계 내지는 소제기와 동시에 거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생각하면 돼요. 보전 처분의 의의를 봅시다. 민사소송이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쟁성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확정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절차에서 이런 것을 본안이라고 그래요. 지금 자기의 진짜 돈 받을 그 사건의 절차를 본안 절차라고 그래요. 그 본안 절차에 독립해서 잠정적인 처분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러니까 이 본안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절차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민사집행법에 규율하는 데 있어서 민사보전 절차가 꼭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컨대 일본은 민사집행법도 있고 민사보전법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 요 민사소송법, 판결 절차를 다루는 민사소송법이 있고 집행 절차를 다루는 민사집행법이 있는데 이 보전 절차는 요 집행 부분은 민사집행법의 그 집행을 끌어쓰긴 하는데 요 보전 명령을 발령하는 그것은
판결 절차에 대응하는 것인데 요것까지도 함께 보전 절차 전체가 민사집행법에 규율되어 있어요. 우리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전처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해요.